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하고 똑같이 우리가 반드시 그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이 고통받는 경제 회생을 위해 녹색 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5%로 추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향후 중국이 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에 의존하는 이런 뭐 패턴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세계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장비 이렇게 세계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성장은 이미 놀랍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인 BYD, 배터리 제조사인 CATL, 그리고 태양광 제조기업인 롱지 등은 해당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첫 3분기 동안 전기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신 3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일본식 침체를 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겠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이 세계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또 막상 이렇게 기사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막 긴장이 되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계 산업이 또 우리나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도 지금 중국이 일본 같은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데 사실 디플레이션이 운동선수로 지금 슬럼프 같은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대비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부동산 부분이 이제 중국 경제에서 워낙 뭐 비중이 큽니다. 뭐 우리도 뭐 적지 않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들 뭐 전기차, 또 태양광, 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것들이 부동산 산업을 대체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뭐 부동산 부분이 크니까요. 아직 이 세계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부분을 대체할 만큼 큰 부분은 아니라 향후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산업 구조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위험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골드만삭스 아주 유명한 투자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2024년 올해는 4.5%, 2027년에는 3.7%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이거를 이제 3대 산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국의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산업이 바로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이들 세계 산업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서 향후에 세계적으로 무역 마찰과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정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 중국이 정말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둔 게 바로 이제 전기 자동차 부분입니다. 이제 러시아로 이제 수출 증가도 했고 또 전기 자동차를 지금 뭐 다들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요 증가로 이제 중국이 참 2023년 참 이게 뭐 기사를 읽으면서도 꿈 같은 얘기인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전기 자동차 약진이 아주 눈부신데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수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저희가 이전에 다뤘습니다만 9월 13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유럽의 시장을 유혹하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 항의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 1월 5일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가 바로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역 분쟁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 뭐 미국이나 유럽이 그 산업혁명 하기 전에는 전 세계 GDP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산업혁명이 뒤지면서 잠자는 사자가 돼버렸는데 이제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자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살벌합니다. 네. 네. 미국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27.5%의 수입 관세 부과를 지속하고 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예외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미국 진출이 더 어렵게 됐어요. 네. 이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8월 소위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자동차 구매자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과 배터리의 상당 비율을 현지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향후에 점점 더 중국과 유럽, 미국 간의 이러한 그 보호무역주의 성향 그리고 무역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 우리가 이제 뭐 따라가면서 또 경쟁하면서 네. 그랬는데 거기에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커질지도 모르는 무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 간의 경쟁 그리고 이들 간의 보호무역적인 무역 분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들 세 개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성장을 촉진해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키워줘야 될 상대였는데 이제는 뭐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된 그런. 그럼요. 이미 무서운 경쟁 상대를 넘어서 세계 G2를 얘기하고 있는 국가니까요. 네. 중국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더 연구해야 될 그런 상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보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히 듣네. 시작 4시 시작도 못할 때도 많은데. 그 뭐 낯술 때리자고. 맞어요.